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박시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나보다 좀 노력 어깨뽕 같은 거 좀 사서 하고 오세요. 지금이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또 돌아왔네요. 이런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2025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026년 1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쿠팡만 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셀프 신고를 안 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세무사 기장을 맡기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매출이 정말 적으신 셀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셀프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간이가세자에서 막 일반 가세자 넘어가기 막 그런 정도의 수준이신 분이라면 이때부터는 제가 볼 때 그냥 부가세 신고 대행하면은 아마 수수료 10만 원대에 신고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뭔가 신고한 게 잘못되면 나중에 막 정정하고 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간이 가세자더라도 세무사 기장 맡겨주시고요. 제가 세무사는 아닌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도 매출이 적었던 초보 셀러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셀프 신고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매출 어느 정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죠. 간이 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는 건 매출 8천만 원이요. 그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하려면 여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간편 로그인 하셨나요? 오, 네. 그래서 여기 세금 신고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있고요.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확정 신고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 확정 신고하는 경우 우리가 1월 26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네. 이때까지 얼른 하셔야 해야겠네, 되네. 그래도. 신고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간이가세자 설정해 주시고요. 간이가세자 신고 구분에 2025년 1기 저희 확정 신고하니까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고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명의로 등록하신 사업자가 있을 거고 이 사업자 번호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그 관련된 정보가 쭉 뜹니다. 여러분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기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하기. 예. 여기 보면 사업자 번호랑 사업자명 나오고 신고 대상 간이가세자 나오죠. 그래서 신고 구분 2025년 1기 확정 정기 신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면 되나요? 아니요.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면 끝나고요. 이제부터 매출세액, 공제세액, 공제가산액 이런 걸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쭉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데 이거 입력 수정한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출 난 거 조회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결제연도 나오고요. 이 결제연도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설정해 주시고 조회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조회된 내용을 조회 결과 집계 누르시면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도 조회하기 누르신 다음에 전체 하고 조회하시면 또 현금 영수증 발행된 거 쭉 나오거든요. 이것도 조회 결과 집계 적용하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회한 금액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용표는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불러온 금액이 있는데 혹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다면 저희가 2번 매출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적어달라 뭐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일 없죠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입력 완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과세분 명세가 여러분들이 조회한 금액대로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해서 이게 어떠한 항목으로 벌어들인 수익인지 적어야 되니까 여기 입력 수정 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나의 업종 코드 해서 업종 코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종목으로 얼마의 매출을 냈는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게 뭐 여러 가지의 종목으로 매출을 내셨다면 여기 얼마 여기 얼마에서 이 총 금액이랑 여기에 적으신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어렵죠?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놓고 전자상거래 소명하면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매출이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각자의 업종 코드에 맞게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 누르시고요. 입력 완료.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 그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는 보통 일반 가세자 분들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입력하기 누르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있다면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제세액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사업자로 매입된 게 있다면 여기에서 또 조회하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면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한 거에 대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1월 14일부터 조회가 돼요. 지금 촬영일 기준은 안 되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자동으로 불러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신용카드 한 게 있다면 조회하기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또 조회 결과 집계 적용하기 뭐 혹시나 이런 거 전 없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셔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역도 여기 조회하기 하면 됩니다. 전 하나도 안 썼네요. 적용하기 그 밖에 신용카드 혹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지 않고 사용한 게 있다면 여기에서 일일이 내용 추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입에 대한 비용 쓴 게 있다면 여기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하면 어라? 아까 나 현금수 있었는데요? 저기 쉽게 적용하기 입력 완료. 그럼 한 번에 7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네. 얼마 엄청 조금 내는 거죠? 원래 막 환급 받고 그렇지 않나? 간이가세자는 환급 받는 게 없습니다. 왜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처음에 간이가세자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 때 그냥 간편 신고라고 해서 그냥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득도 많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로 시작하는 게 맞고 좋은데 제가 간이가세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초반에 뭔가 막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 초반에 매입이 많이 잡히는 게 있거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일반 가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 가세자는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까지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혹시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있으면 여기 발급된 걸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해가지고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점수도 발행 이런 것도 공제세액 6만 2천 원 뭐가 나왔어. 입력 완료. 납부 특례 없고요. 예정 부가신고세 없고요. 예정 부가세 신고세액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가 부가세를 내잖아? 그러면 미리 반 내는 게 있거든? 미리 낸 거 내가 빼야 되잖아. 그걸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 다 집계 하시고 조회 한 다음에 추가하시고 공제세액도 매입한 거 조회 한 다음에 추가하시고 혹시나 공제받을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하시고 제가 원래 71,942원을 내야 되는데 매입에 대한 세액 4,318원을 빼고 내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한 것 때문에 62,349원을 더 공제해 주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액은 5,275원입니다 라고 계산됩니다. 혹시나 뭔가 매입이 더 많아서 여기 마이너스 뜨시는 분들은 원래 환급을 받는 건데 저희 간이가세자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기 환급 계좌 정보 넣을 수 없게 되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신고하기 해서 저장 완료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00원 미만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걸 정말 슬퍼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꼭 이게 8천만 원 이상이 돼서 나도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저도 사업자 하나 지금 신고를 끝냈거든요. 이거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매출이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쭉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매출이 빵원인 분들도 있거든요. 매출이 빵원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무실적 신고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이 영상 보면서 쭉 따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사를 하면서 나중에 되면 이런 세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셀프로 하시는 거 영상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뭐 하나 삐까 잘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거 막 재신고하고 아니면 막 추징당하고 이러면 이게 정말 더 큰일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을걸?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물어보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난 그런 발상을 하는 너가 참 궁금할 수도 있죠. 가산세 추징 방지하면 조사까지 간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이 20%. 일부러 하면 40%를 가산낸다고? 하루에 0.02% 신고 안 하면 버티면 눈덩이처럼 증가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판매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2025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그때 또 알림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모님 해주셔야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월요일쯤 올라왔을 거고, 이번 주가 이거 신고하는 딱 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까먹지 말고 부가세 신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한 번이라도 신고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막 마진 계산할 때 원가 빼고 수수료에 뭐 쿠팡에 내야 되는 이축부위 다 뺀 다음에 나라에 내야 되는 부가세를 뺄 때 이 부가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는 개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신고를 쭉 따라해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 내가 부가세로 얼마를 낼 줄 알았는데 신고해 보면 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저것 공제 받다 보면. 그러면 아, 내가 그만큼의 마진을 좀 더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해보니까 별거 없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거 한번 같이 해봤고요. 또 이번 주에도 세끼야마 시리즈 보시면서 열심히 같이 판매를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트.